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자, 어제부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 리뷰 같이 하면서 당첨자 발표하고요. 오늘 1월 26일 이슈 종목 분석 또 바로 진행할게요. 자, 먼저 어제 그래도 파랑 옷으로 정답자들의 정답 대상이 됐다고 해야지 될까요? 오늘 그래도 자 경쟁에서 이겼다고 해야지 되나? 맞췄다 그래야지 되나요? 자, 아무튼 파랑 나와주세요. 아, 오늘은 빨강 입고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조영우 센터장님이십니다. 자, 어제 그래도 한 종목 때문에 달렸는데 총 3종목 중에서 이제 한 종목만 달랐었거든요. 종목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먼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두 분 다 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작하고선 단기 시세가 상당히 컸거든요. 10% 넘었었죠, 시초가 대비해서요. 네. 자, 그랬다가 오후에는 밀려났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도 좀 단기적으로는 매수할 위치인지, 이제 뭐 오늘까지 단기 시세 뽑아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종가 관리 해준 거 보면 일단 지수 영향에 좀 밀린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가 관리라는 건 어떤 관리입니까? 분봉으로 보면 네. 좀 어느 정도 지지 오후장 들어서 좀 지지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지지 말씀하시는 네. 지금 1분봉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1분봉을 보고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지가 이제 2시, 1시, 2시 넘어서 저점 이후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지를 해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종가 관리한 이후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좀 네.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그래서 하고 짧은 매매거리는 계속 나올 거다. 네,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승패를 가른 셀리버리입니다. 자, 셀리버리는 오늘 8%나 하락했어요. 이거는 의견이 조금 갈리긴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얘기였고 많은 것이 반영이 됐다는 내용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팔가 의견이었는데 지금도 좀 매물은 더 나올 수 있을까요? 좀 매도 물량은 한동안은 또 나올 수 있기는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주의 종목 지정이 오늘로 다시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좀 반발 매수세가 한 차례 정도 살짝 들어오지 않을까, 좀 예상입니다만.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짧게 잠깐 하는 매매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네,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댓글 하고 있잖아요. 댓글 이벤트. 네. 매일 10만원 상품권을 드리는. 근데 이제 저희가 댓글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댓글을 안 열었던 이유는 정말 맹목적으로 막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 잘못을 매도 의견을 했는데 아니 의견이잖아요.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셀리버리도 저희 이제 매도 의견을 했다고 해서 어떤 분이 댓글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도 떨어진 걸로 위로는 되는데 그 댓글 남기신 분한테 시원하게 한번 메롱 한번 날려주세요. 시원하게 한번 메롱. 아마 그렇게 시원하진 않네요. 네, 이 정도 시원한 거죠. 좀 과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어제 했던 박셀바이오인데요. 박셀바이오는 두 분 다 매도 의견을, 팔가 의견을 주셨었는데, 보니까는 시가도 약세긴 했는데, 장중에 많이 내렸다가, 어제 이제 지지점이 되면은, 그때는 볼만 할 거라고 했는데, 역시 시장이 좀 강해요.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지가 빨리 일어나요. 그런 건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한번 칠까요? 예상은? 저는 예상은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좀 밀리면서 조금 수급이 집중되는 것 같고, 좀 차라리 한번 음봉 크게 쫙 나와주면은 그때 들어갔다가 아래 꼬리 이제 싹 달고 그러면 이제 그때 쭉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낮아질 때 계속해서 오히려 좀, 예, 거래가 좀 거래량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매수 타임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피가 2.1% 떨어졌는데 시장 얘기 좀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이래요? 오늘 뭐 사실 좀 과열되었다는 게 가장 크고 과열? 일단, 예, 어제까지 좀 과열 양상이 양상이 있어서 있었고 아하.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지금 심리적 요인도 있었을 거고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부양책이 좀 공화당 쪽에서 반대에 좀 부딪히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반기를 들고 있군요. 네, 뭐 예상된 시나리오다 보니까 사실 단발성 이슈에 끝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게 연기가 되고 좀 합의하는 과정이 생기고 이게 좋아요. 맞아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계속 올라요. 근데 벌써 돈이 풀리고 나면은 그 뒤로는 시장이 시들해지거든요. 환율하고도 연동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미 돈이 풀리면 환율 시장에서 다 반영을 해서 원달러 환율도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 버리면 주식 시장도 좀 재미없어지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밀당하고 줄까 말까 줄 듯 이럴 때 기대 심리로 올라가서 저는 단기적인 악재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 밖에 뭐 다른 이슈거리는 어떤 게 있어요? 국내 요인에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좀 자영업 손실보상제 네. 추진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그래요? 국고채 발행으로 좀 마련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얼마나 돼요? 지금 예산안만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온 게 558조 등. 558조가 풀리는 거네요, 시중에.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악재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특성상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과열이 나타나요. 그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집값은 포기한 건가요? 정부에서? 집값은 잡을 의지가 없는 건가요? 뭐 일단은 계속해서 공급책을 내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쉽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인데 힘든 사람들은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인데 미리 좀 손을 써서 그쵸. 됐었어야지. 지금 이제 다 지나가고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풀리면 백신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이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정말 진짜 어려워서 손 다 털고 나온 사람들 거 오히려 자본 많은 사람들은 헐값에 그런 거 다 인수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수혜되지 않을까요? 또 이런 거는 잘 고민해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도 되는 건가? 좀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조용센터장님, 저희 당첨자 발표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요. 자, 네. 어제 저희 이제 파랑 옷을 입고 나오셨죠? 네, 어제는 파랑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이제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한 분을 추첨을 했습니다. 자, 상희라는 네임을 쓰시는 유튜브에서 상희라는 네임을 쓰시는 이상희 구독자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우후. 죄송합니다. 자, 제가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 여성분이실까? 상이시면은 여성분이신가요?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여성 목소리로 해야지 되는데 한번 해주시죠. 여성 목소리. 목소리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이제 네. 컬투처럼. 그런 쪽엔 재능이 어려우신가요? 있어서. 엄마가 요즘 살까 팔까 보시면서 못하겠다 이거. 그냥 읽겠습니다. 엄마가 요즘 살까 팔까 보시면서 수익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저한테도 주식 공부해보라고 알려주셨어요.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와 주린이에게도 딱이네요. 구독, 좋아요 꾹 눌렀고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인상이 조금 더 좋으신 파랑 센터장님께 사심 가득 한 표 던져요 이렇게 날리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메일 공지 올려드린 이메일로 인적사항을 주시면은 개인 맞는지 확인한 이후에 10만원 상품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벤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벤트 이어지니까는 댓글, 좋은 댓글과 누가 더 잘 맞췄는지, 파랑인지 빨강인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수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한 60분 정도인데 참여하시는 분이, 확률로 따지면은 이게 당첨 확률이 만약에 맞췄을 때를 가정했을 때 거의 뭐 2, 3%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어디 있습니까? 참여하셨을 경우에 당첨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으시니까요.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종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이 녹십자가 나왔네요. 녹십자 오늘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랑입니다. 네. 파랑이 이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바꿔 입고 나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녹십자 그럼 팔가 의견이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녹십자 살가 의견이시고요. 자, 녹십자 오늘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시장이 하락한 이유도 있나요? 이렇게 녹십자가 올랐던 이유는 수급이 이제 좀 아무래도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만 들어온 건 아니고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녹십자를 좀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일단 백신 위탁 생산설이 계속 뭐 유효한 상태고요. 추가로 이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가 이제 1분기 내에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되고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판매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호재들 때문에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네요. 오히려 최근에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계속 사왔는데, 자,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의 시세에 지속이 될 거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아무래도 일단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은 일단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좀 봤을 땐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백신 접종이 완전히 시작이 돼버리면은 재료가 다 노출되는 거 아닐까요? 절반은 노출이 될 수 있지만 절반은 노출이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 이슈도 같이 치료제 있기 이슈도 같이 때문에 있다. 네, 아직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근데 전 부담스러워서 10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작년에 10만원이었거든요. 네. 작년 저점에. 근데 오늘 53만원까지 치면 5.3배가 올랐어요. 이게 작은 주식도 아닌데 네. 그래서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 부담감은 좀 너무 큰 우려일까요?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유 갖고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매력적이라고 보는 게, 네. 이미 많이 올랐지만 뭐 여기가 고점이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아니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아직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은 고점은 아닐 확률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뭔가 이후에 기대하는 바들이 더 있겠다. 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살까 의견이었습니다. 조영우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녹십자 저는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안 부담스럽나요? 뭐 사실 지금 동종업계 내에서는 올해 실적 컨센서스까지 좀 놓고 보면 사실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길래? 뭐 그런가요? 21년 컨센서스 한번 놓고 보시면 네. 일단 PER이 제 HTS 기준으로 한 30배 조금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한미약품이랑 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측면의 매력도 있고, 지금 저는 일단 의견을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살까입니다. 살까요? 살까인데 네. 일단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정부의 공식 발표가 좀 있기 전까지는 네. 이 백신 위탁 생산 관련 기업들은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지 된다. 네, 발표 있기 싶습니다. 전까지 위탁 생산 업체는 꾸준히 같이 봐야지 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세가 났었을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녹십자가 이후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다음 달에는 끝나는 이벤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어떤 뭔가 추가로 주가 상승 레벨업 시킬, 그러니까 이 재료 말고 뭔가 더 나와야지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럴 만한 뭐 이슈는 없을지. 일단 사실 뭐 저건 이제 좀 다른 자료긴 한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위탁 생산 시에 특히 모더나가 좀 유력한 상황인데 네. 모더나 위탁 생산이 유력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1년에 한 2회 정도는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분석에 따르면 한 3, 4회 정도까지도 1년에 접종을 맞아야 될 해야 수도 있다. 예,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3, 4회 정도까지도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탁 생산이 주는 그러한 파급력이 향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자료에서도 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지 돼요? 진한 파랑이 진한 있고 파란색이 옅은 파랑이 있고 100명당 이제 이게 수치화가 된 자료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진한 게 뭐예요? 진한 게 이제 많이 좀 이제 그만큼 공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진한 게 공급이 진행이 되고 인구 뭐 몇 명, 100명당 예. 보급률, 네, 맞습니다. 백신 보급률 대부분 보면은 이제 선진국 중심이네요. 네, 유럽 일단은. 중심인데 특징적인 게 네. 지금 보면 중동 쪽도 좀 빠르게 좀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40% 정도 인구 전체의 40% 정도가 좀 백신을 맞았는데 잘 사는 이런 나라예요. 접종을 대단하죠. 근데 효과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중동도 돈 많고 그렇죠. 돈 많은 나라들은 다 우리도 다음 달부터 맞으니까 네. 우리도 이제 돈 많은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백신 모멘텀을 통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두 분 모두 살까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앞서서 녹십자는요 5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5점짜리 살까 의견을 마쳤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일 그러니까는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은 5점을 획득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점수가 더 높으실 분을 예측을 하는 거고, 연구원을 예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입고 나오신 옷을 적어주시면 돼요. 댓글로 파랑이냐 빨강이냐 좋은 의견과 함께 적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투자 의견이고 사실 시가 종가만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시가 종가가 맞았냐 틀렸냐 그냥 이건 재미예요. 그게 실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식할 때 이 실력을 가지고 수익을 잘 낸다 못 낸다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이거는 재미로만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결과 역시 또 내일 살까 팔까해서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바로 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종목 인터파크인데 인터파크는 3점입니다. 김진우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인터파크가 네. 상한가네요. 와, 최근 들어서 뭐 최근에 인터파크가 이렇게 오를 만한 뭔가의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지난 22일 날 밤에 네. 이제 롯데홈쇼핑에서 이제 베트남 여행 상품을 팔았는데요. 네. 이제 거의 완판되면서 이제 100억에 가까운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하, 인터파크 그 여행에서 네네. 100억의 매출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억 매출 중에서 대략 영업이익이 얼마나 남나요? 대략적으로 아무래도 그 여행 사업만 놓고 보면은 한 20-30% 정도는 남지 않을까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20-30%의 마진. 네. 네. 아무래도 뭐 환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잠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인터파크 여행 상품 판매 재개되면서 뭐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네요. 네, 참 좋은 여행에서 뭐 몇 달 전에 또 네, 있었던 그쵸. 거하고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백신 같은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 이거는 반대되는 종목이잖아요. 사실은 네. 컨택트라고 해서 네. 우리 언택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나 이런 거하고는 좀 반대의 개념을 가진 종목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까요? 컨택트 모멘텀이? 일단 이제 점진적으로는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은 드는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작년에 좀 많이 빠졌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여행이나 항공업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말씀해주신 참 좋은 여행도 먼저 뭐 작년 말부터 좀 먼저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인터파크가 지금 후발주자로 좀 올라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워낙 지금 주가가 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살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살까 의견. 내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살까 의견.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원체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못 올랐었다가 움직일 때는 기업 가치를 보기는 해야지 돼요. 네. 이제 실적보다도 실적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이전 업황들이 안 좋게 되면은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 종목의 PBR이라 그러죠. 네. 자산 가치 대비 한 주가 수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자, BPS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BPS가 이제 주당 순 자산을 얘기하거든요. 한 주당 자산이 얼마 정도 있나? 5,3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PBR이 1배 밑에 있어요. 네. PBR 한 0.9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PBR 1배도 안 된다는 거는 이 회사를 청산을 했을 때 오히려 청산 가치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가치 대비해서, 기업 청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싸다는 거예요. 많이 싸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실적이나 경영 정상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 1분기 중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뭐 빨라야 한 2, 3분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 3분기 중에 만약에 실적이 회복이 된다면 네. 그 전에 미리 담아두는 것도 좋긴 좋겠네요. 그쵸. 왜냐면은 이미 실적이 나온 거는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먼저 기대감으로 오릅니다. 2, 3분기에 오를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지금 차근차근 담을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스러워요. 단기적으로 안 오른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며칠 사이에 이달에 2배가 올랐는데 살까 팔까요? 저는 팔까 의견을 의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제 슬슬 갈리기 시작되는데 왜 팔까 의견이시죠? 사실 뭐 특정 증권사에서 지금 가장 저평가된 여행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됐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좀 빠지면서 수급이 일부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단기 과열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투기 성향의 수급들이 빠져나간다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제자리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해봅니다. 단기 수급이 빠질 시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무서운데요. 3,500원 이하인데 그럴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지 되겠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두 의견이 달라 보이지만은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틀린 결과가 어떻게 됐던 틀린 의견은 아니에요. 다른 의견일 수가 있고 관점이 달라요. 앞서서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께서는
철저하게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단기 시세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조영욱 센터장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조영욱 센터장 같은 경우엔 단기적으로 조심해야지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께서는 오히려 좀 이제 저평가가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매수할 시기지 않냐, 고점 대비해서는 분명한 저평가다라고 말씀 주신 거거든요. 맞는 두 분 말씀 다 저는 설득력 있고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고 지금의 이런 모멘텀, 보고서 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소멸이 되면은 주가는 흘러내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조정도 거치고 변동성 등락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겠죠. 위치를 잡아가면서 추세를 만들어 갈 겁니다. 상승 추세를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매매 차원으로만 보고 접근한다면 수익 내긴 어려워요. 오히려 차분하게 좀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보내주고 밀려서 내려와서 조용해질 때, 잠잠하고 조용해질 때 조금 사두고, 또 올라갈 때는 그냥 지켜보다가 또 좀 밀려 내려왔을 때 조금 사두고, 이러면서 주가가 형성이 돼서 올라갈 때 큰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조급한 마음 버리고 지켜보면서 좀 장기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이런 도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인데요. SF 반도체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세요. SFA 반도체도 상한가 종목인데요. 위치가 좋은 위치에서 참 차트가 정직하게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선 차트가 참 정직했다고 판단이 되는 게, 깃발 형태에서 지금 주가 수렴 구간 추세의 상단에서 방향성이 결정됐대. 그때의 폭발적인 시세, 이거 너무 교과서죠. 저는 사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참고라고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 절대적인 투자의 모든 방향성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기술적 분석에서 교과서적으로 나온 형태여서, 자, 왜 이렇게 오른 건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일단 삼성전자랑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차 반도체 생산 관련해서 좀 협업 가능성이 있고요. 네. SFA 반도체가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를 두고 있다 보니까 좀 수혜 전망 때문에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나요? 그거 수익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상한가가 나오나요?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업종들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수요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들 같은 거 보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정부에서는 지금 대만 쪽에 차량용 반도체를 더 생산해 달라라고 요청도 할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좀 자극적으로 올라간다. 네. 여기엔 분명히 투기적인 부분도 섞여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수혜가 되지 않지만 수혜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오르는 게 많은 것 같은데, SFA 반도체는 직접적인 수혜 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수혜가 될지도 모른다인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7대3 정도로는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30%가 수혜 가능성인가요? 70%가? 70%가 수혜 가능성이 그럼 높네요. 네. 아무래도 원래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을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패키징을 지금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테슬라가 협업한다는 이슈에는 그만큼 반응하는 게 SFA 반도체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단기 시세로만은 또 볼 수도 없겠네요. 직접적인 수혜주도 될 수 있으면요. 자, 어쨌거나 내일 살까요, 팔까요? 사실 이게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지만
일단 내일만 놓고만 보면은 일단 8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음봉이 나올 것 같다. 네네. 이런. 한번 의견이시군요. 조정을 받고 가야지 오히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내일은 좀 고점에서 팔가 의견이시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면 그때 좀 여유있게 잡아보자. 제가 앞서서 인터파크 설명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욱 센터장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저도 8가입니다.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좀 보는데 당장 이 이슈로 올해 안에 수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시장이 좀 하락하면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금 이제 수급들이 집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일 좀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아지면 조금 상승분을 좀 일부 반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상승분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면은 오늘 종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현재 오늘? 시세 이후로 네. 상한가 잔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마 아. 내일도 시초가는 좀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갭이 좀 메워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갭만 메워지는 네. 차원이고 뭐 막 이제 오늘 종가를 이탈하면서 네, 심하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아요. 는 않지 않을까 그런 의견.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의견이 지금 SFA 반도체도 같습니다. 팔가 의견이셨고 일단 녹십자에서는 두 분 다 살가 의견, 그 다음에 인터파크에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포인트 종목, 내일도 이제 정답의 포인트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자, 김진웅 선임연구원의 의견이 더 좋을 것 같다면은 댓글에 파랑이라고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저희한테 제가 악플만 많이 보다가 여러분들이 어제 댓글로 어제 오늘 남겨주신 댓글을 읽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실 저희가 유튜브 하면서 뭐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업체들처럼 이제 그 광고 업체에다가 해서 조회수 돈 주고 늘리고 구독자 수 돈 주고 늘리고 그런 작업도 안 하거든요. 구태여.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좀 종목과 교육 관련돼서 참된 내용들을 담아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오히려 시간 측면에서는 사실 적자라고 해야지 맞는데 뭐 그 돈벌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떠나서 지금 저희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은 분석도 더 집중해서 해야지 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오늘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 저 역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정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